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슈태영 파트너입니다. 다우 시장이 올랐는데 우리 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아침 초반에만 오르고 나서 떨어지는 그 이유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런 건 다 추세선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과거 고점에서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줄 제가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다시피 여러분들 10분봉이나 이런 30분봉 지지 저항선을 추세선 저점과 저점, 고점하고 고점하고 설정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그 당일날의 고점과 저점도 알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 다우 시장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어떻게 조정이 나오는지 그 장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선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떤 추세선이 재밌냐면 과거에 이런 저점 라인들을 형성했던 그 지지선들,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저항선 라인에서는 조정이 나오던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미리미리 설정해 놓으시면 그 라인들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추세선을 미리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과거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고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그 장면이에요. 자, 슈태영의 주식사 싸움에서도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이 저항선, 위에 있는 저항선들 한번 보세요.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지선에서 올라오고 나서 M자형 패턴 이마까지 만들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그 라인들이에요. 요 라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고 나서 W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W자 반등이냐? 자,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올라갔었죠. 그 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W자 반등이 나온 그 그림이에요.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저항선들을 살짝 뚫은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살펴봐야 하냐면 역헤드 앤 숄더 왼쪽 어깨 상단과 오른쪽 어깨 상단이 있습니다. 자, 그 라인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 어깨 상단과 어깨 하단 라인, 이 라인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이 라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라인 안에서는 저항선 라인에서는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밑에 있는 41,000포인트 가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은 역헤드 앤 숄더 제가 강조하죠. 팔라인과 왼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W자 역헤드 앤 숄더로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팔라인을 만들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위에 있는 45,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또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우리는 알면서 대응을 한다면 나중에 조금 더 편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우지수를 왜 보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다우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도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지수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다우지수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지수 차트는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저점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요 라인들을 보면 웨인하고 기관들이 메이저라고 할게요. 메이저가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 개인 투자자들이 설정해 놓는 게 아니죠. 메이저가 지지 저항선을 설정을 해놔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면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웨인하우 기관들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했어요. 그럼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를 우리는 알고 대응을 해야죠. 그 라인이 239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보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2390포인트를 찍었을 때 제가 밴드 공부방에 캡처해서 바로 보여드렸어요. 자, 찍고 나서 꼬리를 달면서 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하방 끝 저는 제 뷰도 상방뷰로 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양봉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제가 이따 또 강의 시간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지지선들 그래프를 쫙 늘려보세요. 그러면 그 라인들 저점하고 저점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 라인들을 발견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2390포인트를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지선에서 지수 관련주들을 사고 같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꺾이는 구간에서는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수 관련주들은 쌍바닥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다시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이런 라인에서는 풋옵션을 가지고 지수가 조정 시에 여러분들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또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조정 시에 수익이 나오고 콜옵션은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이 나와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쌍바닥을 찍을 때 우리는 또 한번 풋옵션 지수 조정에 대한 지수 조정이 나올 때 수익으로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이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손실이 되겠죠. 하지만 풋옵션은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으로 나오는 상품이에요. 그럴 경우에 풋옵션을 사서 현물의 손실금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쌍바닥 구간 2398포인트까지 찍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올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관련주들 한번 모아가시는 건 어떻겠느냐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그 쌍바닥 구간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는 이유도 한 가지가 더 여러분들 궁금한 거를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과거 이런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추세 지지선들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진행을 하다가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펼쳐져요. 자, 이 추세 지지선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라인들 과거에는 지지선이었죠. 이 라인이. 자, 이런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다시 밑에서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저항선 삼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 지선도 깨고 내려가면서 밑으로 조정이 나왔었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제가 야간장에서 풋옵션을 매수를 드렸어요. 자, 풋옵션을 매수를 드렸는데 제가 밑에 있는 조정에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0.30서부터 0.20, 3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장에 25,000원까지 찍고 그 다음날 개파랑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이런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수 조정 시에 이렇게 큰 수익이 여러분들 나게 돼요. 이 3000% 이상 상승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풋옵션을 잡았을 때 현물의 조정분을 우리는 손실금을 메꾸고 나서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현재 구간은 코스피 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대 상단이기 때문에 이런 풋옵션으로 대응하는 게 아주 유효한 전술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제가 25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26일 날도 제가 예시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M자형 헤드앤숄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기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면 M자형 차트로 빠질 것이다. 다우지수도 M자형 차트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M자형 차트는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M자형 차트,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M자형 차트 우측 상단에서는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신다면 다시 한번 조정 시에 우리 지수 관련주들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이셔야 합니다. 대신에 이런 밑에 있는 지선까지 왔을 때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를 드리죠. 자, 여기에 갭이 이렇게 크게 발생을 했다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갭을 매끄러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밑에 있는 지선 어떻게 알았죠? 밑에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이 그대로 연결되는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 라인들을 미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죠. 이날 315콜을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급반등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갭을 메꾸면서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밑에 또 갭이 하나 또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올린 게 아니라 갭으로 점프를 해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갭이 하나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 시에는 한 번 더 밑에 있는 2350포인트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갭은 꼭 한 번씩 메꾸기 때문에 언제 메꿔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니까 지수 저항선 상단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또 풋옵션으로 대비를 하는 그런 그림과 그리고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전술이 아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갭을 메꾸러 내려왔을 때 우리는 더 싸게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우지수도 M자형 차트로 내려오게 된다면 중간에 있는 지선들은 다 깨고 내려온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우지수 현재 차트도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지선들을 다 깨고 내려온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밑에 있는 지선이 어디인지 알고 대응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나스닥 지수도 그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14일 날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게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거 추세선을 미리 설정을 해놨다면 이거 찍기 전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지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한국장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나스닥 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딱 그 다음날 찍었어요. 다음날 찍고 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고 현재 다시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선을 왜 그어야 된다? 위에 있는 저항대와 밑에 있는 지선이 어디에 있고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여기 또 갭이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갭을 메꾸러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그 밑에 있는 지선도 보시면 여기에 또 갭이 하나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큰 갭이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라인들 나중에 언제 메꾸러 와도 이상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우리는 또 비중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매주 나오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테슬라 차트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선과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선 요 안에서는 언제든지 모아 가셔도 된다고도 제가 밴드 공방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신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과거 차트도 한번 볼게요. 테슬라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헤드앤숄더 M자형 차트로 완성을 한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W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지선 찍을 때마다 계속 매수를 여러분들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저항선,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로 슈팅이 나오면서 지금 60% 이상 저점 대비 반등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를 살펴볼 게 뭐냐면 과거 고점 라인과 연결이 된 이 추세선입니다. 자, 이 추세선을 찍었을 때는 우리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고 이 라인들에서 뚫고 올라가도 상관이 없고 밑에서라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는 그림이 있다면 한 번 더 역회된 숄더 팔라인을 만들러 위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엔비디아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 단기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선 삼았어요. 자, 여기 지지선 삼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거라고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이 파란색 저항선을 볼게요. 이 저항선을 보시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지만 그 라인을 돌파를 해서 올라간 그림입니다. 자, 단기 지지선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할 게 이 파란색 추세선을 다시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을 찍으러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엔비디아는 현재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밑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파란색 추세선 한 120불 라인이 되는데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 그림이 나오게 되니까 요 점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추세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알려드리고 이런 지선 저항선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블라인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요.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HLB 제약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지만 그 라인들 지지선을 안 찍고 올라간 그런 그림도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내려와서 현재 지금 기고 있죠.
왼쪽으로 기고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여기서 M자형 차트를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선까지 찍었는데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선까지 찍고 올라가게 된다면 무슨 그림이 돼요? W자 반등 그림이 되죠. 자, 이런 W자 반등 그림이 나오는 그래프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이 종목 확인하시고 내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조정 시에 밑에 있는 지선까지 오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 라인들 오면 매수 한번 잡아보셔서 수익 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우지수 저항선도 어디가 고점인지 알고 코스피 지수도 어디가 저점인지 아는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평선이 없어요. 보조지표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맨 밑에 있는 매수 지선을 찾아냈을까? 딱 그 점이 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을 쫙 피세요. 그러니까 일봉상 50개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100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500개, 1000개를 늘려보시면 우리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이런 저점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라인들을 추세선을 그어서 여러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반등이 나오던 추세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피 지수 최저점을 맞춘 거예요. 자, 매수점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럼 그 라인들을 찍을 때 우리가 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로 슈팅이 나오겠죠. 자, 그거 매수점 잡는 법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 관심 있는 종목을 쫙 폈더니 벌써 이런 삼각수렴 구간 단기 저항선 라인을 설정한 그 삼각수렴 구간도 돌파를 했더라.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 잡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밑에서 매수를 못 잡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위로 올라갈 때 양봉으로 치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조정이 나올 때, 밑으로 조정이 나올 때 이 파란색 추세선을 지선 삼아서 매수 전술로 다가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잡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단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쭉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을 나중에 찍을 때 목표 저항선으로 보시고 청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제가 신대가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알려드렸던 그 추세의 지지선들 한번 볼게요. 과거 저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던 그 라인들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났죠. 여기. 자,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 라인들을 또 찍으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죠. 근데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못했어요. 자,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맨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못 봤다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밴드 공부방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올라올 때 매수 잡는 게 아니라 다시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선들을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이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지금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는 거를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제가 19,0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현재 구간 위로 쭉 슈팅이 나오면서 84.21%까지 제가 수익을 또 확장시켜 드렸죠.
제 목표가를 도달하면서 35,000원 목표가를 도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현재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더 슈팅이 나오고 있는 100% 이상 수익이 나왔던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살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저 최저점에서 매수를 받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하시죠? 그게 여기 19,000원에 제가 매수를 드렸던 거고, 저점 라인과 연결해서 그 라인에 매수를 드렸던 거고, 여기에서 못 잡으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은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면 너무너무 좋겠죠. 왜냐하면 매수점을 최저점에 잡으면 나는 언제나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밴드 공부방에 이거 벌써 올려놨어요. 공지사항 보시면 여러분들 추세선 그어서 매수 잡는 법,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청산 저항선을 설정하는 법을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공지사항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노스페이스도 한번 볼까요?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어때요? 이렇게 지속해서 반등이 났죠. 이런 구간 지속해서 반등이 났죠. 자, 이런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하면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또 찍어요. 이럴 때가 또 매수 찬스죠.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은 우리가 매수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위로 크게 올라간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로 25,0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밑에서 매수를 못 봤던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라인에서 매수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라인, 매수점이 2번이 왔었죠. 요런 라인에서는 찬스다, 매수를 봐야 되는 그런 라인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랩지노믹스도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저점 라인들과 저점 라인들을 계속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드리고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위로 슈팅이 나왔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런 추세 저항선들도 미리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 제가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죠? 직전 고점에서 저항선에서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 그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들,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W자 어떻게 그래요? 여기 이런 W자잖아요. 여기 우측 상단이, 우측 하단이 여기 밑에 있는 지지선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W자 이렇게 그리고 있죠. 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벌써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확인하셔서 이번 주에 밑에 있는 지지선이 오면 한번 매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밑에 있는 지지선이 어딘지 알고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들 매수점 찾기가 너무너무 쉽겠죠. 자, 그 매수점이 왔을 때 제가 어떻게 매수를 드렸는지 여러분들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한번 드렸었죠. 자, 다시 조정이 나올 때도 여기서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와 목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찍으면서 계속 지속해서 반등이 나왔고 한 번 더 찍으면서 W자 반등이 나오는 그 모습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과거 고점 라인과 그대로 연결이 된 그 라인들을 연결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목표치 어디까지 찍을지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저항선을 찍을 때 우리는 다 청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점을 생각을 하시고 매수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볼까요?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날 매수를 드렸어요. 하지만 급하게 반등이 나왔죠. 이 반등 나올 때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밑에 있는 지지선 계속 지지선 찍을 때 매수를 보시라고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알려드렸죠. 자, 밑에 찍으면서 목표가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을 도달을 하면서 50.06%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의 이유가 아주 정확하죠.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 3만 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고점 라인과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우리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에서 청산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신대가에서 매수를 드릴 때 매수가 15,300원을 드렸어요. 자, 15,300원 어디죠? 여기죠. 여기가 15,300원이에요. 여기에 매수를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돌파를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수치 목표치를 설정을 했을 때 27,000원 말씀을 드렸죠. 자, 목표치 27,000원을 가면서 여기에요. 27,000원을 가면서 76.47%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 더 뚫고 쫙 올라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밑에 있는 최저점을 내가 매수를 잡았다면 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중간에 매수를 안 잡아도 언제나 수익이고 이 포지션 매수를 잡고 나서 한 번도 손실인 적이 없어요. 계속 수익이었어요. 언제 털어도 수익이죠. 자, 목표까지 가면서 76% 수익을 여러분들 또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자, 캐리 매수의 이유와 청산의 이유가 아주 명확하죠. 자, 캐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3,2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그 라인 찍을 때 한번 볼까요? 이 라인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고 또 찍으면서 반등이 났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기에서 3,200원에 매수를 드린 거예요. 3,200원 매수가 잡히고 나서 또 손실 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이 지선에서 매수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 삼각수렴 구간 돌파를 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6,800원 말씀을 드리면서 6,800원 기준 112.50%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캐리 지금 현재 구간이 어디죠? 계속해서 이 라인을 찍고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이 빨간색 추세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매수를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매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들에서 매수를 잡으시고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연두색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슈팅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들은 세력들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지만 뚫게 된다면 뭐예요?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면서 15만원 제가 목표가로 드렸죠. 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목표가 15만원을 도달을 했습니다. 자, 15만원 기준 61.81%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고 이날 상한가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 그림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수점이 중요하고 어디를 돌파를 해야 되는지 그 라인들을 알고 대응을 했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걸 이델리온 주택형 파트너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점이 오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추세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 매수 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찍으면 매수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매수를 삼아서 위에 있는 목표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목표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1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상승이 빵 치고 나왔죠. 현재 구간 상한가까지 가면서 한 번 더 반등이 나면 40.95%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자, STX, 현대 그린로지스 이렇게 또 조정을 주고 있죠. 개인 투자 물량들 털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 저항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STX 그린로지스 나중에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갈 때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 수익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각 돌파 매매가 완전 기본으로 나왔던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매수가 39,500원이죠. 매수가 39,500원 어디예요? 여기죠. 자, 이 39,500원 지지선,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39,500원에서 매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64.05%까지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매수점을 보고 이 삼각 돌파 매매, 이런 저항선 라인들 중요합니다. 왜 이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을까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계속 제가 강의 시간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실제로도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밑에 있는 지선, 매수점을 어딘지를 알고 대응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런 거 공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지사항 보시면 이런 매수점 잡는 법, 그리고 청산점 잡는 법 제가 다 알려드렸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다시 돌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2번 찍었죠. 그러고 나서 우측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10,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토니모리 10,000원 목표가였죠. 10,000원을 찍으면서 제가 50% 물량 청산을 해드렸고, 이날 고점이 상한가 1150원입니다. 자, 상한가 1150원에 나머지 물량 50% 물량 전부 청산했어요. 10,000원 기준으로 57.73%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다는 거. 자, 밑에 있는 지선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명확하죠. 티웨이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매수를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역헤드 숄더 W자 우측 하단을 그리고 나서 올라온 후에,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목표치 3,73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3,730원 어떻게 찍었을까요?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만들고 3,730원을 찍으면서 50.40%의 수익을 또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자, 뚫고 올라가면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W자 역헤드 숄더를 어떻게 그리는지 제가 강의 시간에도 계속 여러분들 강조를 해드렸던 W자 역헤드 숄더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LS 일렉트릭도 W자 역헤드 숄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측 하단 구간 매수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13만 1,000원이 여기죠. 이 라인 어떻게 알았을까요?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이어보면 매수점을 알 수가 있고, 고점에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한 번 더 찍으면서 W자 반등이 나오고 우측 어깨 구간을 진행할 때도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말씀을 드렸고, 신대가에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역헤드 숄더 8라인을 만들어 올라가면 위로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깨 구간, 8라인 구간 슈팅이 나왔죠. 자, 목표치까지 가면서 60.31%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도 밑에 있는 지선 안 왔기 때문에 매수를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있는 지선 빨간색 추세선을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9,600원에 매수를 한번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빨간색 추세선 그 라인을 찍었죠. 이날 저점이 69,400원이에요. 이 라인을 찍고 나서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역헤드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한 후에 8라인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역헤드 숄더 8라인을 만들 때 급격하게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들 찍었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6만 원부터 매수를 보시라고 제가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 찍고 50% 이상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매수점 다시 한번 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 약속시켰어요. 자, YG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52,000원에 매수를 한번 보시고 위에 있는 목표치 77,0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 갈 때 48.08%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 저항선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과 그대로 연결을 한 그 라인, 제가 목표치로 삼았던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보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 갔을 때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청산하는 그런 매매 기법이에요. 이 추세선을 그래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주식에만 적용이 될까요? 선물 옵션에서도 적용이 되죠. 자, 옵션 같은 경우에도 337풋 그리고 위클리 335풋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풋옵션은 지수가 조정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자, 목표가도 제가 드리면서 이 라인들 찍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337풋 같은 경우 185.71%까지 수익을 제가 또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죠. 고점 기준 364%가 났습니다. 하루 만에. 자, 하루 만에 300%가 넘게 올라간 330풋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옵션,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수 조정 시 수익이 나는데 하루 만에도 이렇게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종목들 억대 단위로 많이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매수 보시라고 말씀 안 드려요.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 그 한물의 조정분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335풋도 10분 만에 160%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야간장에도 230%까지 상승이 났죠. 10분 만에 160% 이상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언제든 털어도 여러분들 또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선물 매도짜리도 여러분들 드렸죠. 이 선물 매도짜리를 드릴 때 풋옵션도 같이 여기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 거 조정분을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제가 선물 매수도 제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라인에서 한번 매수도 한번 스위칭 한번 하셔도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선물 매수가도 알려드렸죠. 자, 선물 매수가 찍고 나서 1%가 또 1포인트가 올라간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 지지 저항선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옵션도 너무너무 잘하겠죠. 352풋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지수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수익을 한번 만끽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300%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주식은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100만 원, 1,000만 원 만드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옵션에서는 100만 원, 1,000만 원 만드는 게 그런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자, 330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4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0.26, 26,000원까지 찍고 나서 그 다음날 2,1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뿐만이 아니에요. 자, 코스피 지수 최저점 라인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15콜을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이 콜옵션은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315콜을 제가 0.25에서 0.20, 25,000원서부터 2만원까지 매수를 드렸는데 이날 15,000원까지 야간장에 찍고 나서 그 다음날 4,3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단 하루 만에 4,0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40배. 자, 이거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수 관련주들, 자, 이제 지금 고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뭘 잡아야 될까요? 풋옵션을 적은 금액으로 잡았을 때 한번 갭으로 쭉 떨어지게 된다면 그 지수와 하락분을 수익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추세 라인들, 저항선에서는 풋옵션을 잡고 밑에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었을 때는 콜옵션을 잡으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블라인드 종목도 한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을 다 와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종목 밴드 공부방에 벌써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요번 주 수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 지지선 왔을 때 매수 한번 잡아보시죠.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공략주. 자,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면서 다른 관련주들도 많이 봤는데 대체적으로 거진다 지선을 찍으러 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보면 이 라인들을 지금 찍으러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차전지 관련주들 거진 대부분 이렇게 밑에 있는 지선까지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매수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 저점 라인들과 계속 이어져온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자,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매수점에 오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볼게요. 이거 1차 목표치입니다.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라인을 뚫고 내려왔으니까 나중에 찍으면 저항선이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 계속 공부 시간에도 강조를 해드리고 강의 시간에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선을 뚫고 내려오면 뭐가 된다? 저항선이 된다. 이 라인들 꼭 한번 찍으러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와서 15만 원이 1차 목표치예요. 포스코 퓨처엠 1차 저항선이 15만 원인데 요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딘지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들은 나중에 저 치고 올라갈 때 제가 밴드 공부방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104,3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104,300원이고요. 이 파란색 지선이에요. 자, 목표치 15만 원 드릴게요. 자, 1차 저항선입니다.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95,000원 걸고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들은 거진 대부분 이런 지선 라인들이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그런 종목들도 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PN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에 지선까지 거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라인들을 찍을 때 거진 동시에 같이 찍는 경향이 많아요. 2차 전지들은. 그래서 그 라인들에서 반등이 나올 때 또 같이 반등이 나옵니다. 그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 상승분을 여러분들 수익으로 한번 챙기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2차전지 지금 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났어요. 이 파란색 추세선이요. 이런 라인들을 한번 뚫고 올라가서 지선 삼으면 한번 슈팅 제대로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라인들 한번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가지고 나왔어요. 밑에 있는 지선들 보면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죠. 찍고 반등이 나오고 또 연결했더니 그 라인 찍을 때마다 또 반등이 났어요. 자, 그 라인을 지금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림을 볼게요. 위에서 내려와서 반등이 나왔다가 찍고 나서 여기로 올라가게 된다면 뭐가 돼요? W자 그림이 되죠. 자,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삼각수령 구간에 있는 종목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있죠. 이 파란색 저항선이에요. 계속 연동이 되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주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라인들 계속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던 그런 구간인데 이 저항선을 뚫고 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다른 기타 제가 수익 리뷰할 때 한번 보여드렸죠. 이 저항선을 뚫고 나서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지도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 삼각수령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이 단기 저항선들이 있어요. 이 단기 저항선들을 찍고 나서 한번 투닥이다가 여기서
W자로 반등이 나와서 투닥이다가 한번 위로 슈팅이 나오면 위에 있는 목표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지선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 제가 매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매수점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가 18,600원입니다. 이 18,600원 라인은 밑에 있는 지선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이 18,600원이에요. 요 라인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일봉이 몇 개가 생기면 한 몇 틱씩은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선이 우하향 지선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목표치 4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주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파란색 추세선입니다.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에요. 2차전 지수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 하고 있는 종목들은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봐야 된다. 어떻게 된다? 매수를 보셔야 합니다. 자, 매수를 잡고 W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로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보셔야 돼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보시면 이런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던 그 구간들을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이 목표치를 설정을 할 때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이 저항선은 우하향 저항선입니다. 빨리 올라가게 되면 4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39,500원까지도 저항선이 살짝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밑에서 매수점 18,600원에서 매수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리가 오면 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삼각수렴 구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항선을 뚫으면 슈팅이 나오죠. 자, 밑에서 매수를 지금 밑에 지선 찍을 때 못 잡으셨던 분들은 이 저항선 안에서는 계속 매수를 잡으셔도 되고, 자, 이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청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말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될 때 이 라인을 찍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 난 사도 늦지 않아가 아니라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먼저 보시고 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저항선을 뚫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을 왔을 때 이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확인하시고 이 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이제 하방 끝났구나.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4만 원대 있는 이 저항선을 찍으러 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청산을 하실 때 단기 급등락에 나오는 거에서 청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5분봉, 10분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금방 청산을 하게 돼요. 위에 목표 끝까지 못 데리고 간다는 말이죠.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도 등락이 되게 커요. 이렇게 등락이 큰 상황에서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았다면 여러분들 금방 단타로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밑에 있는 지선 라인하고 연결된 이런 빨간색 추세선 라인에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때요? 자, 매수를 잡고 나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이 어딘지도 알고 대응을 하게 해드릴 거고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참으면서 견디면서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라인이 이 빨간색 저항선이에요.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목표치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등락이 아주 큰 종목이고요. 밑에서 매수를 잡으셨다면 좀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치를 제가 여기 3만 원 근처에 있는 28,000원 구간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라인은 1차 저항선이에요. 최종 목표치는 위에 있는 저항선 요 라인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뚫고 올라갈 때 수익을 한번 즐기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벌써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 신대가 방송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밴드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방송에서 매수를 드렸는데 아직 매수 좀 안 온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면서 저희 밴드 공부방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